안녕하십니까, 오토미노입니다. 오늘은 경매 공매할 때 자주 보게 되는 공유자 우선 매수권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내용 잘 들으시고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꼭 피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좋은 팁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경매나 공매를 접하게 되면 주로 이제 내용을 쭉 보시다 보면 특별 매각 조건이라고 하면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는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문구들을 가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뭐지 하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도 사실 이게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이제 뭐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경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하여튼 기초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요거를 또 그냥 이런 게 있어 라고 그냥 쑥 피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유자 우선 매수권 이게 뭔지 한번 좀 개념을 보게 되면은요,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공유자는 매각 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고 신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은 부동산에 보통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지분이 경매 또는 공매 진행될 때 누구 낙찰자 뭐 다른 사람들 응찰자겠죠. 입찰자들의 우선해서 그 지분을 취득하는 권리.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거를 왜 주죠? 이런 거를 왜 줘야 되죠? 이런 것들은 잘 보시면 이제 공유지분 부동산에 대한 어떤 특징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집을 공유로 갖고 있다라고 치면 그 집을 세 사람이 공유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 3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집을 임대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못 하거든요. 이럴 때는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 집을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만약에 자식이 상속을 받아서 3명이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면 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많이 힘들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집을 팔려고 한다면 세 사람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받았던 것 때문에 쉽지 않겠죠, 합의가. 그래서 이렇게 공유지분 부동산은 사실은 이용 관리하는 데 있어서 과반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처분하는 데는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같이 공유를 해서 생기는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줬고,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사실 발생하는 공유지분 발생하는 사유 자체가 대개 보면 어떤 경우냐면 상속 아니면 뭐 부부간에 이제 공유지분을 했다든지 아니면 사업에 의해서 이제 공동 투자해서 공유지분을 갖게 되는 뭐 이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서로가 가급적이면 그 안에서 해결하게끔 나름 배려했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공유자 우선 매수권은 특이하게도 우리나라에만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초기에는 사실은 좀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이유가 뭐냐면 가령 이제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사용을 했는데 누가 이렇게 경매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나 안 쓸래. 그래가지고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계속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초기에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은 1회 사용만 해라 라고 제한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공유자 우선 매수가 안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딱히 지분이 없을 때는 어떠한 것든 내가 그냥 일부 지분만 있으면 내가 전체를 막 다 공유자 우선 매수를 행사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거든요. 자세한 건 뒤쪽에서 보고, 하여튼 이 공유자 우선 매수는 나름대로 서로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작된 그런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의 제도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물건 공유자 우선 매수 한 번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거 등기부등본을 한번 열어보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내용을 쭉 보시면 숫자가 하나 둘 셋 되게 많아요. 10명 이상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 이런 물건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런 경우에 들어가시면 평생 다시는 공유지분 물건 안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숫자가 많으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통 얘기하는 게 4명에서 5명이 넘어가면 이때까지는 물건이 좋으면 하는 거고요. 할지 말지 고민하다가 2 이상 되면 아무리 물건 좋아도 들어가지 않는다. 특히나 이 사람들 여기서 보시면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물건들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 나이 많은 분들 혹시 돌아가시면 상속
상속되면 지분이 또 더 갈라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공유자 우선 매수 같은 경우는 적정 공유자가 일정 수를 넘어가면 정말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진짜 인생을 갈아 넣고 뭐 하겠다라는 생각 없다면 웬만하면 패스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를 어떻게 그럼 하면 되느냐? 경매 같은 경우는 입찰 전까지 서류를 작성해서 경매에 제출하거나 매각 기일에 자, 경매법정에서 구두 의사를 표시하면 돼요. 자, 이 경우 보통 어떤 걸 많이 쓰냐면 2번을 많이 쓰는데 이유가 뭐냐면 1번을 해서 먼저 냈는데 응찰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한 번만 사용한다 그랬죠? 없어도 이거는 공유자 우선 매수를 행사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낙찰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집행관이 뭐라고 하죠? 자, 누구 공유자 우선 매수 행사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만 경매 절차를 마감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때 저요! 하고 손을 들면 바로 공유자 우선 매수를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2번 매각기일에 입찰 법정에서 구두로 의사표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공유자 우선 매수를 행사를 한 거죠. 자, 공매 같은 경우는 경매하고 좀 달라요. 공매는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는 보통 입찰을 진행하고요. 목요일 오전에 낙찰을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 오전에는 매각 결정 통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는 언제까지 하냐면 낙찰이 된 다음에 매각 결정을 하는 요 사이 매각 결정 전까지 우선 매수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매보다 공매가 좀 더 우선 매수권 행사할 때 고민도 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매수 가격은 뭐 당연히 매수 가격은 경매 공매 다 응찰자가 제시한 최고가, 그러니까 낙찰가죠. 낙찰가로 이거를 받게 되고요. 응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경매는 경매 최저가, 공매는 공매 예정가로 보통 처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서류를 갖다 미리 작성하는 경우는 내가 만약에 경매 법정에 가지 못하는데 이 물건을 내가 꼭 어떻게든 가지고 와야 돼. 이건 우리 아버님이 아니면 어머님이 진짜 평생을 해서 그래서 모아서 만드신 부동산인데 내가 자식된 도리로서 어떻게든 이거는 내가 가져와야 되겠어. 근데 내가 경매 법정에 가지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1번을 하게 되죠. 근데 대부분 다 2번을 하는데 이게 이제 불편한 게 입찰할 때마다 계속 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선 매수 가격 아까 지금 보면 최고가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보증을 그럼 언제까지 제공을 해야 되죠? 요거는 경매는 저요 라고 하는 순간 바로 입찰 보증금을 내야 돼요. 요거 못 내면 우선 매수권 행사 결국은 끝납니다. 공매 같은 경우는 매각 결정일까지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매각 결정 통보한다 그랬죠? 매각 결정일 전까지 보증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자, 공유자 우선 매수권 1회 한해서 한다 그랬죠? 특별 매각 조건이고 과거에는 이게 횟수 제한이 없다가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횟수 제한이 생겼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공유자 우선 매수가 공유 지분이면 다 되느냐? 아니에요. 우선 매수가 안 되는 경우, 요 경우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제 공유 지분이 있어. 그러면 공유 지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선 매수 청구가 들어오겠네. 그리고 그냥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안 되는 경우 잘 보시면 공유자 우선 매수가 이런 경우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과거에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전원주택단지 보면 전원주택단지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도로가 있고 이렇게 집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 도로는 요거를 공유 지분으로 이제 취득하게 돼요. 누구 8분의 1, 누구 뭐 8개니까 8분의 1씩 막 이렇게 나눠 갔잖아요. 그런데 이런 도로의 지분을 어떻게 하다가 어떤 사람이 만약에 사게 되면 집을 사고 팔 때 그냥 요것만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이 지분이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지분을 그냥 다른 사람이 사게 되면 만약에 그 집이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이 집의 경매 중에서 일부를 얘가 공유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 공유자 우선 매수를 했던 사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유자 우선 매수의 어떤 제도 개선이 그때 당시에 논의가 많이 됐고, 그래서 상당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다 제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먼저 공유매가 공유자 우선 매수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편해서 이렇게 했고요. 일단은 이게 공유자 우선 매수가 제한되는 경우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이게 공유물 분할이라는 게 공유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공유자들이 뭐 2분의 1이든 3분의 1이든 갖고 있으면 이게 합의가 안 되면 결국은 이게 일반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고요. 그게 물적 분할이 안 되고 나면 결국은 어떻게 되면 현금 청산을 하기 위해서 경매를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럴 때 이 당사자들은 이미 자기들이 공유물 분할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현금 청산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내가 사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안 돼. 왜냐면 그러면 미리 조정할 때 샀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건 안 되는 거고, 일괄 매각으로 진행되는 경매에서의 부동산 일부에 대한 공유자, 아까 요런 거 같은 경우 이 전체가 요거가 나왔는데 만약에 공유자가 요거에 대한 지분만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지분 없이 요거에 대한 지분만으로 얘를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두 개가 같이 나왔다라고 하면 얘는 그냥 일괄 매각으로 처분되기 때문에 요 도로의 일부 지분으로는 요걸 살 수 없다.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부분을 이제 해소를 하는 거죠. 자,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집이 하나가 있는데 한 필지예요. 근데 건물은 두 개가 있고 한 사람씩 살고 있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갈려 있지는 않지만 둘 사이에서는 서로 이건 네 땅, 이건 내 땅 하기로 했어요. 이런 경우를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거든요. 이런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서 얘가 만약에 경매가 나왔다라고 하면 A의 땅을 B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얘네는 공유이지만 이미 구분 소유적 공유라서 이거는 거의 그 필지가 나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런 거 있고요. 네 번째는 집합 건물에서의 구분 소유자의 대지권. 이건 집합 건물은 보통 대지 소유가 누구는 몇 분의 몇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 지분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집합 건축물에서는 공유 지분으로서 다른 사람의 건물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아파트 단지에서 누가 경매가 나오면 제가 할게요 라고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해버리면 정말 문제가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이미 행사해서 공유자 우선 매수권은 1회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회 하고 나서 그러면 이거 행사를 했으면 샀어야 되는데 안 사요. 왜? 비싼 것 같아. 그리고 안 사고 내가 다음에 또 해야지. 옛날에 이게 됐지만 지금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하려고 해도 당신을 한번 썼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해서 행사할 수 없어요. 물상 보증인이 뭐냐면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있는데 채권자가 채무자한테서 보증을 내놔라 했더니 집을 보증을 내놨어요. 집을 보증을 내놨는데 이 집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인데 이거를 채무자가 보증을 낸 거예요. 그럼 이 집의 소유자는 사실은 얘가 돈을 줘라고 했을 때 채무자가 못 갚았다면 소유자가 돈을 갚고 끝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이게 나왔어요. 경매로. 근데 이 사람이 기존 소유자가 이걸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상 보증인 요 설정 안 되고, 그 다음에 채무자의 공유 지분을 상속한 상속인. 채무자가 공유 지분권자 중에 한 사람이 이게 만약에 나왔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상속을 받은 그 자식이 똑같은 채무자가 안 되는데도 그러면 당연히 상속인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행사가 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을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공유 지분이 있더라도 요거는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구분을 해두 보시면 좀 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공유자 우선 매수권의 경매나 공매의 특징을 보면 이 발생 사유는 기본적으로 상속이라든가 이혼, 부부간에 공유 지분했다가 이제 이혼하는 경우 이제 2분의 1 나오고 하잖아요. 서로 사업 같이 하다가 이제 공동 투자.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물건들은 보면 경쟁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유 지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대출도 어렵고요. 사실은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를 할까봐 사람들이 입찰 경쟁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찰이 많고 입찰가가 저렴하기도 하고요. 지분으로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소액으로도 또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했으면 이 공유자 우선 매수권 때문에 이걸 포기해야 될까요? 대개 입찰 법정에 가서 보면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을 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오는 경우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경우 보통 보면 뭐 아예 없다 이건 아니고요. 한 그래도 10% 20%는 있긴 있는데 생각 밖으로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하시겠습니까? 라고 집행관이 물었을 때 나오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이런 어떤 지분들 이런 부분들이 보면 이미 나름대로 이제 감정이 상해서 특히 이제 이혼 같은 경우는 부부간에 서로 안 좋아서 이제 막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물건 자체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경우도 많더라. 그래서 이런 거는 법적으로는 이런 제도의 어떤 취지는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애증의 증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래서 굳이 행사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 기회 삼아서 번거롭더라도 한 번씩 시도를 해보신다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자 우선 매수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 한번 드렸고요. 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